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팔콘 헤비를 발사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팔콘 헤비의 이번 발사가 어떤 의미인지, 또 최근에는 어떤 전문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에서 네네. 로켓을 하나 발사했다는데요. 네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켓을 하나 발사한 정도가 아니라 예. 제가 최근 본 것 중에 가장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를 그렇습니다. 받고 있나요? 예, 지난 7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이었죠. 예, 그 펠컨 헤비라는 로켓이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펠컨 9이라고 하는 스페이스X의 그 로켓이 보통 한 20톤 정도를 우주에 올리는 거였어요. 네. 그 로켓을 3개를 합친 거거든요. 예. 높이가 70m쯤 되고 747 전보제트기 이거 한 18대 정도의 힘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 초까지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달에 갔었죠. 그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했던 세턴 5호 로켓 이후에는 사람을 실어서 우주로 보낸 적이 없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 나가는 그런 이 탐사선들이 한 1톤 정도밖에 무게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테슬라 헤비? 펠컨 네. 헤비,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가 이 목표가 화성에다 식민지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태워서 화성을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펠컨 헤비를 쏘아 올리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크고 추력이 좋은 건데 높이가 70m쯤 되는 건데 이걸 성공함으로써 이제 지구 바깥으로 사람을 실어서 화성까지 가겠다. 근데 정말 민간 기업에서 네. 나사도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그렇습니다. 나사에서 운영하는 에테너스 로켓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짐을 지금 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성공했는데 정말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우주 개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을 발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던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세턴 5호 로켓이 있었으니까 그때 네. 이제 사람이 타고서 갔던 거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인데 현재는 가장 강력한 로켓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역대 최강은 아니지만 예. 현재 최고고. 아하. 예, 이제 근데 뭐 앨런 머스크의 앞으로 꿈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펠컨 이제 빅 펠컨 로켓을 만들겠다는 꿈이기 때문에 네. 그 전 단계가 일단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평소보다 우리 소장님 얼굴이 상기가 돼 있으세요. 그러네요. 저 아주 너무 이날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또 이 로켓과 같이 화물에 탑재된 특별한 물건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로켓에 보면 앞부분에 탑재체라고 해서 이제 우주 목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이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만든 로드스터라는 그 빨간색 자동차가 이제 실려 있거든요. 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주복을 입힌 마네킹, 스타맨이라고 하는 이제 마네킹이 이제 거기에 실려 있거든요. 어제 우주복 입고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 자동차는 결국은 로켓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화성 궤도까지 날아가는데 힘이 좋아가지고 좀 더 멀리. 그래서 화성보다 멀리 거의 태양에서부터의 거리가 지구 거리 한 2.5배 이상 네. 멀리 갔다가 계속 태양 둘레를 도는 그런 이제 소형 행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면서 이제 먼 훗날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우주에서 이 자동차를 갖다 발견하면서 놀랄 일이 상상된다. 뭐 이런 이게 얘기도 했던 뭔가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네. 이제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앨런 머스크의 그러니까 펠컨 헤비가 네. 결국은 이런 거대한 물건을 화성 궤도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 스타맨을 넘어서 진짜 사람이 또 우주에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이 펠컨 헤비 가지고 일단 앨런 머스크는 올해 말 정도에 관광객을 태워서 달 여행을 먼저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부터요. 예, 달부터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람을 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달 관광을 먼저 착륙은 아니고 관광을 시키고 2022년 경에는 화성에 화물을 보낸 다음에 2024년경 네.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는 사람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원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 20년 내에 화성에 100만 명의 사람이 사는 식민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예. 근데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예. 상상한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느냐라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스페이스X가 좀 상상력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로켓을 재사용하는 걸 시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펠컨 9 로켓은 이제 그 보통은 로켓이 발사하면 끝나잖아요. 네. 1단에 제일 큰 로켓이 부스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회수하는 걸 시도해가지고 그
그동안 21번이나 성공을 했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수하면은 보통 로켓 발사 비용의 거의 7~80%가 일단이거든요. 절약이 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일단 그 부스터를 합친 건데 그 중에 양쪽에 있는 두 개는 이미 또 재사용했던 걸 재활용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운데 것만 새로 만든 건데 그 부스터 안에 9개씩의 엔진이 있으니까 예. 총 3927, 예. 27개 엔진이 동시에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발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중에 다시 이제 또 분리가 돼서 2분 30초 만에 양쪽 부스터가 분리가 되고 예. 3분 또 한 3~40초 지나가지고 이 가운데가 분리가 됐는데 처음 양쪽에 있는 분리된 것들은 무사히 땅에 회수가 됐어요. 네. 회수가 되고 이제 마지막 그 가운데 있는 부스터까지 바다에서 이제 회수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착륙할 때 그 역신 엔진이 두 개가 점화가 안 되는 바람에 예. 목표에서 90m 떨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바다에 빠졌다는 건데 그래도 거의 두 개가 내려오는 건 굉장히 정확하게 내려왔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보통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로켓 하나 발사하는 비용에 비해서 네. 이 1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옛날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발사할 때마다 1조 5천억 원 정도 돈이 들었고 네. 나사에서 큰 로켓 하나 발사할 때 거의 뭐 1조 가까운 수천억 원의 돈이 드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쓴 돈이 1,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돈이었다. 정말 많이 아꼈네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을 했고 또 회수라는 데까지 성공을 그렇죠. 하면서 아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켓을 가지고 네. 이제 안전하다는 것도 이제 거의 입증이 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주 관광 사업까지 펼치고 한다면 아마 이 앨런 머스크 엄청난 재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네네. 또 다른 우주 강국이죠. 네네. 중국의 무인 우주 탐사선 정거장 텐궁 1호가 별이 아닌데 요즘 새벽 하늘에서 그렇게 자주 발견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텐궁 1호가 지금 현재 지구로 추락하고 있거든요. 추락하고 예,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텐궁 1호가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땅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 땅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고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좀 크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새벽 하늘에 한 해 뜨기 한 30~40분 전부터 1시간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7시 좀 전에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하늘에 밝은 별처럼 움직이는 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2월달 중으로는 현재 원래 고도가 이제 한 350km 정도 이상 떠 있어야 되는데 예. 100km 이상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건 점점 밝아 보이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늘 보다가 별처럼 밝은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음. 예. 그러니까 뭐 쌩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하늘을 한번 가로지르는데 한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별처럼 가만히 빛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예. 반짝거리지 네. 않고. 근데 그것이 점점 빨라지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텐궁, 예. 예. 티엔궁 뭐 이렇게 읽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하늘의 궁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 네. 이제 무인우주장을 만들었고 이제 중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 내에 예. 하늘에 이제 유인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 이제 CNN에서 이 텐궁 1호가 3월 중으로는 추락할 것 같다. 3월에요. 3월이요. 올해 3월이요. 올해 3월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 자체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예. 바다에 무사히 그러니까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2016년 3월 정도에 이 사실 미국 아마추어가 발견한 거거든요. 네. 이거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을 안 하고 있었는데 CNN에서 3월 중에 추락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제서야 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거든요. 걱정이 되는데요. 예. 예. 지금 네.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걱정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잔해가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그래서 네. 이제 확률이 한반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한 0.4% 정도. 0.4%. 굉장히 크죠. 0.4%. 뭐 우리나라 네. 땅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남한에 떨어질 확률은 뭐 그보다 절반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대부분 다 우주공에 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권에서 타고 땅에 떨어지는 건 극히 일부가 될 건데 네. 확률적으로 이제 사람이 맞아서 다칠 확률은 거의 1조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다. 네. 사실 인구가 70억 명 정도 되니까 1조분의 1이면 거의 뭐 벼락에 맞아서 다칠 확률보다 수십만 분의 1 확률. 그거보다 적다. 그러니까 네. 벼락에 맞아서 다칠 확률의 수십만 분의 1 확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벼락에서 맞을 확률이 한 100몇십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래도 만에 하나 그리고 항상 하는 말씀이 우주에 어떤 우주선을 올리거나 위성을 올리거나 네. 항상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항상
잘못되면 쓰레기가 되면서 또 피해 줄 수 있잖아요. 네. 항상 연료를 남겨가지고 뒤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거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3월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하늘에서 탱고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한번 예, 저게 언제쯤 떨어질까 아, 상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무서운 상상이긴 한데 그러게요.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에 바다에 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럴 때 보면은 또 탱궁 네. 1호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3월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